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통합필수 이론 5회차 썸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산염기 내용 중에서 루이스 산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루이스 산을 이렇게 표현하죠. 루이스 애시드. 그러면 우리는 루이스 산은 전자쌍 밖이고요.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 주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 산의 종류가 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모든 브랜세드 로리산은 루이스산이죠. 그리고 붕소화합물들, 오케이. 그리고 AlX3와 같은 금속 화합물들, 그죠. 그리고 루이스 염기는 워낙 다양한데 저는 일반화해서 표현할게요. 이런 헤테로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모두 루이스 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소탄소 이중결합, 탄소탄소 삼중결합, 여기 파이 결합들 있죠. 이 파이 결합들은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루이스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받잖아요. 이 녀석들을 우리가 친전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해서 E라고 적기도 하고 E 플러스라고 적기도 하죠. 이렇게 루이스 염기는 전자가 풍부해요.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나 파이 결합이 있으니까 전자 풍부는 전자가 풍부하니까 핵을 좋아합니다. 핵에 양성자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친핵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NU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NU라고 하고 전자쌍을 찍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도 전자쌍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루이스산 이꼴 친전자체, 루이스 염기 이꼴 친핵체, 이렇게 여러분들은 숙지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가 많이 사용되죠. 이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가 있으면 이 브랜세드 로리 산염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루이스의 개념이다. 됐나요? 그래서 루이스산이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염기란 걸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작용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작용기는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일부분이라 했고, 그죠? 분자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를 우리가 작용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작용기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 파이 결합이 있어도 작용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헤테로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작용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파이 결합 또는 헤테로 원자가 분자 내에 존재하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작용기고요.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작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작용기의 이름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작용기를 생각해 보면 탄소 이중결합, 우리가 얘를 알켄이라고 하죠. 탄소 삼중결합,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고리에 파이 결합이 교대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렌이라고 하죠. 또는 아로마틱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게 탄화수소 작용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헤테로 원자, 지금 여기는 따지고 보면 파이 결합 작용기죠. 여기 파이 결합, 이렇게 파이 결합, 이렇게 파이 결합. 그러니까 파이 결합을 가지는 탄화수소 작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탄소 원자에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작용기들의 이름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면, 탄소 원자에 X가 붙어 있다. 탄소 원자에 OH가 붙어 있다. 알코올. 그죠? 그리고 산소 사이에 탄소를 두고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다. 있어. 맞나요? 그리고 얘는 사이올, 얘는 설파이드. 이렇게 우리가 작용기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트 시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질소에 이렇게 탄소가 붙어 있는 작용기를 우리가 아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트에서는 할로젠, 알킬, 알콜, 이서가 메인 작용기예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마이너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올, 설파이드, 그죠? O를 S로 바꿨을 때의 작용기들의 반응도 한 번쯤은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는 우리 시험에 추측적으로는 뭐 추측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는 유기학 전반에 걸쳐 이거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유기학을 왜 질소에 있는 비공유해성을 유기에서 염기로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민이라는 작용기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CO 이중결합 우리가 얘기하는 카보닐이라고 하죠. 카보닐. 이 카보닐 작용기들의 이름을 잘 여러분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 카보닐 그룹에 이렇게 탄소가 있고 여기 H 그죠? 여기 둘 다 H여도 되고요. 둘 중 하나만 H여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얘를 알데하이드라고 하죠. 알데하이드. 오케이. 그리고 이 알데하이드의 표현 방법은 중요한 게 R, C, H, O 이렇게 표현되죠. 알데하이드고요. 다음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케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릭 애시드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에스터가 되죠. 그래서 얘도 RCO2에 이렇게 표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를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작용기로서의 아마이드 됐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CO 이중결합 여기 Cl 있으면 염화아슬이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무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산무수물. 그래서 여러분 이 카보닐 작용기도 우리 피트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름은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 반응들을 또 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알데하이드에서 일어나는 반응, 우리가 케톤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여기 에스터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고사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용기 이름들은 다 숙지하시고 특별히 피트 친구들은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터 작용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작용기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용기 이름들 잘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화합물을 그리면요. 지금 여기는 요렇게는 뭐가 되는 거죠? 케톤이 되는 거죠. 케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OH를 우리가 카복실릭 애시드가 아니라 얘는 뭘로 가야 된다? 알코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번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OH를 그리고 여기 CO 이중결합에 이렇게 그리면 지금 요렇게가 이제 누가 되는 거고 알코올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요렇게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카복실릭 애시드로 가야 돼요. 얘를 알코올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카보닐 작용기를 좀 정확하게 잘 명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작용기들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명명법, 이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분자 간 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분자 간 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물리적 성질 비교할 때 작용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용기에 따라서 반응 메커니즘이 또 달라질 겁니다.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용기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어서 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 간 여러분 힘이 달라지고 이 분자 간 힘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작용기를 끝내고 이제 분자 간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유결합성 화합물, 즉 유기분자에서 존재하는 분자 간 힘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되겠죠? 유기분자들이 갖는 분자 간 힘의 첫 번째는 반대로 발수입니다. VDW. 그죠? 두 번째는 다이폴 다이폴, 세 번째는 수소결합 HB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발수임에서 중요한 건 일시적이다. 그죠? 약하다. 그죠? 모든 분자가 갖는 분자 간 힘이지만
비극성 분자가 갖는 유일한 힘이다. 이런 것들 잘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이폴 다이폴은 극성 분자에서 일어나는 분자 간 인력이죠.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영구적이다. 그리고 극성이 크면 클수록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이 클 수밖에 없다. 됐네. 수소 결합은 그죠? 수소 원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수소 원자가 어디에 결합하고 있어야 되냐면 전기음성도 큰 원자에 결합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H가 있으면 이 H가 전기음성도 큰 원자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에는 반드시 누가 존재하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OH 결합이나 이렇게 NH 결합이 존재할 때 우리는 수소 결합을 고려할 수 있으니 작용기로 따지면 알코올, 카복실릭 애시드,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아민이겠죠. 그리고 아래 CO에 NH2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아민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고 얘를 아마이드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기가 정해져 있어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작용기는 알코올, 카복실릭 애시드, 아민, 아마이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분자가 갖는 분자 간 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반데르발스, 다이폴 다이폴, HB.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분자 간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된다? 물리적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 물리적 성질은 화합물의 안정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 물리적 성질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분자 간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빈출된 것은 BP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MP, 그리고 용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BP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자, 볼링 포인트라고 하는 끓는 점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데르발스 힘을 갖는 분자가 있고요. 다이폴 다이폴을 갖는다는 얘기는 반데르발스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반데르발스 힘과 다이폴 다이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갈수록 분자 간 힘이 증가하는 거죠. 커지는 거죠. 분자 간 힘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분자 간 힘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BP 비교를 하면 분자의 종류에 따라, 즉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분자 간 힘이 존재하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작용기의 종류가 다르면 분자 간 힘의 종류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누가 더 많은 분자 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되고, 작용기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분자 간 힘의 종류가 동일하죠. 그럴 때는 어떤 분자 간 힘으로 여러분들이 분자 간 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될지 선택하셔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MP로 한번 가보면요. 두 번째는 MP로 한번 가볼까요? MP도 보면 반데르발스 힘을 갖는 비극성 분자가 있고요. 다이폴 다이폴을 갖는 극성 분자가 있고, 수소 결합이 가능한 그죠 분자가 존재하겠죠. 이때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분자 간 힘이 커집니다. 분자 간 힘이 커지면서 우리는 MP도 증가하는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BP나 MP는 분자 간 힘이 커지면 BP건 MP건 뭐한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하지만 이 MP에서는 우리가 분자 간 힘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분자의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 큰 분자는 대칭성이 크다. 자, 대칭성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조밀한 쌓임이 가능하다. 분자의 조밀한 쌓임이 가능하다.
이런 분자의 조밀한 쌓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분자 간 인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 간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일반학적으로 보면 고체란 얘기입니다. 고체. 그러니까 조밀하게 쌓이면 쌓일수록 고체가 되는 거고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밀한 쌓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MP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의 포인트가 뭐가 될 수 있다? 분자의 대칭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분자의 대칭성을 우리가 뭘로 판단할 거냐? 보통 대칭면이 있냐? 또는 대칭점이 있냐? 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칭점이 있냐?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존재하면? 대칭점이 존재하면 분자는 매우 조밀하게 쌓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칭점이 딱 눈에 보인다. 비교 대상의 두 분자가 주어졌을 때 누가 MP가 높냐라고 했을 때 대칭점이 보이면 바로 대칭점이 존재하는 분자가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 있죠. 구. 뭐 축구공, 농구공 이런 거 생각해도 되잖아. 구. 구의 중심을 딱 생각하면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반대쪽에 항상 뭐죠? 동일한 원자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분자의 한 포인트 점을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통 가지가 많을수록 분자는 구형태에 가까워지고 분자의 대칭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자의 대칭성이 커지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숙지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개념들을 적용해 보고 또 틀려 보기도 하고 오답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이 물리학적 성질을 비교하는 능력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단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숙지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확인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BP하고 MP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다시 BP는 뭐만 중요하다? 분자 간 힘. MP는 분자 간 힘 아니면 대칭성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분자 간 힘에 따른 물리적 성질은 보통 BP를 내요. 기출문제 경향성을 보면. 근데 MP를 가지고 분자 간 힘을 가지고 낸 적은 거의 없고요. 뭐 분자의 대칭성의 관점으로 MP가 주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번 용해도. 자, 용해도는 보통 유기분자가 여러분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 않죠. 그래서 보통 유기분자가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를 보통 물어봐요. 자, 일단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예요. 이온 결합성 화합물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습니다. 물. 근데 공유결합성 화합물 있죠? 유기분자잖아요. 공유결합성 화합물이. 얘네들은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일단 이게 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온성 화합물들은 물에 잘 녹고 공유결합성 화합물은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유기분자는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유기분자들은 유기용매에 잘 녹는데 유기분자들은 당연히 유기용매에 잘 녹는데 유기분자도 물에 녹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유기분자 물에 대한 용해도 이거예요. 유기분자가 물에 잘 녹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잘 녹지 못해요.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하지만 물에 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 물에 녹을 수 있다고요? 물과 유기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가능할 경우. 오케이? 물과 수소 결합이 가능한 유기분자들은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기분자가 물과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에 무조건 잘 녹지 않죠.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분자 내 탄소 5개가 존재할 때 수소 결합이 한 번씩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과 수소 결합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탄소 사슬이 너무 길어지면 물에 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 5개당 한 번에 수소 결합이 가능할 때 물에 대해서 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분자의
극성이 크면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극성이 크거든요. 용매 중에서. 그래서 물의 극성이 크니까 유기분자의 극성이 커지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자 두 개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용해도 비교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때 여러분 딱 주어진 두 분자를 보고 물과 수소 결합을 물어보는 상황인지 아니면 두 분자의 극성을 비교하라는 상황인지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 딱 한 번 이제 용해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용해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컨셉이다? 수소 결합의 유무를 물어보는 상황인지 그죠? 아니면 분자의 극성을 물어보는 상황인지 주어진 두 분자를 보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시면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년에. 물론 세 개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리적 성질까지 해서 2장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3장이죠. 필수이론 3장. 필수이론 3장의 내용은 바로 알케인입니다. 알케인. 이 알케인은 작용기가 아니죠. 탄소, 수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알케인을 우리가 모양에 따라서 사슬 형태와 고리 형태로 나눌 수 있죠. 모양에 따라서요. 이때 사슬 형태의 분자식은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는 2N 플러스 2개 존재하고요. 고리 형태의 분자는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는 2N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탄소가 N개 있을 때 분자 내에 수소가 2N 플러스 2개 있다. 이 말인즉슨 탄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슬형 알케인을 포화, 탄화, 수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소를 6개 그렸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그럼 탄소 6개면 얘는 안 봐도 H가 몇 개란 14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탄소 6개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면 한마디로 이 탄소와 이 탄소를 이어야겠죠? 이으려면 그냥 이으면 옥텟을 초과하니까 사슬의 말단의 수소 원자 하나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분자식이 탄소가 6개 있으면 H는 몇 개 있다? 12개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리가 되면서 2N 플러스 2개가 아니라 2N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리가 하나 생기면 이제 포화탄화수소에서 수소가 몇 개 줄어든다? 2개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알케인의 소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알케인 구조에서 뭘 했었냐면 탄소와 수소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탄소의 분류는 자, 이렇게 제가 탄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죠? 자, 제가 이 중심 탄소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이 탄소를 분류하고자 할 때 자, 이렇게 탄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 1차 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탄소가 하나 더 붙으면 이때는 2차 탄소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붙으면 3차 탄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붙으면 4차 탄소가 되는 거죠. 이때 반드시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탄소에 직접 결합한 원자가 탄소일 때만 되는 거예요. 탄소의 개수만 세는 거예요. 헤테로 원자는 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탄소의 분류는 1차부터 몇 차 탄소까지? 4차 탄소까지 우리는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수소의 분류로 한번 가보면 수소의 분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여기 C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탄소가 1차 탄소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가 1차 탄소예요. 1차 탄소에 결합한 수소를 우리가 1차 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 CC라고 표현하면 빨간색 탄소가 2차 탄소죠. 이때 2차 탄소에 결합한 수소를 우리가 2차 수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할 때 지금 탄소가 3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탄소의 차수는 3차 탄소죠. 3차 탄소에 결합한 수를 우리는 3차 수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하면 수소는 몇 차부터 몇 차까지? 1차 수소부터 몇 차? 3차 수소까지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1차부터 4차까지 분류할 수 있고 이렇게 수소는 1차부터
3차까지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숙지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탄소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C, C, C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O 같은 해체로 원자가 있고 뭐 OH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탄소는 몇 차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C, C, C가 붙어 있으니까 이 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3차 탄소라고 하셔야 돼요. 절대로 헤테로 원자는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탄소와 수소의 분류는 꽤 중요합니다. 기본적이지만 꼭 여러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알케인 이름이었어요. 알케인 이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 제가 하나짜리 알케인을 메테인이라고 한다 했죠? 메테인. 그죠? 얘는 CH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다음은 메테인. 그러면 C2H6가 되겠죠? 그죠? 프로페인. 그죠? 다음은 부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일단 데케인. 맞죠? 그런 다음에 운데케인. 그런 다음에 도데케인. 이렇게. 그래서 탄소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까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계속 분자 시간 이렇게 내려갈 텐데 당연히 분자 시간 탄소 N개 쓸 때 H는 몇 개 있다? 2N 플러스 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수록 당연히 BP와 뭐죠? MP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 VDW가 커지기 때문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알케인 이름들 다 외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ANE가 다 끝나죠. 여러분 ANE를 다 빼면 이것이 바로 분자 내의 가장 긴 탄소 사슬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헥스라고 표현하면 분자 내 가장 긴 탄소 사슬이 탄소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케인 이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참고로 자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되면 이 구조가 아이소알케인이죠.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여기 N이라는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알케인이다? 네오 알케인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소알케인 종종 나와요, 여러분. 네오알케인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소알케인이고 언제 네오알케인인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일반화 시킨 구조를 통해서 아이소알케인과 네오알케인의 구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5회차에선 요까지 얘기했죠. 뭐 이성질체 얘기도 한번 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꺼번에 썸머리 하기로 하고요. 자, 아이소알케인과 네오알케인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유기학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복습하셔야 돼요. 뭐 재시생들이나 이제 이 시험을 좀 준비해봤던 친구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유기학이 처음인 초이생들은 항상 지금 집중하고 복습하는데 전력 투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이제 6회차 썸머리로 돌아올 때까지 5회차 썸머리 이용해서 잘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